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다산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근에 출시된 4세대 투싼 NX4를 이 지점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다고 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투싼 NX4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투싼 4세대 NX4의 후면부인데요. NX4는 세대 교체를 통해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됐습니다. 일단 외관의 크기가 커졌는데요. 전장은 150mm, 휠 베이스는 85mm 늘어나서 기존의 투싼보다는 상당히 크죠. 투싼을 위협하던 셀토스보다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투싼은 기존과 다르게 센시어스 스포트니스 디자인 철학이 완벽하게 반영이 됐어요.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최근 자사 차량에 적용하고 있는 라이트 아키텍처, 즉 빛을 이용한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후면부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쐐기뿔 모양의 후미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디자인이 또 있는데요. 예전에 번호판이 아래쪽에 있던 차량들은 이 부분에 엠블렘이 들어가고요. 번호판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엠블렘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투싼 NX4는 이렇게 후방창 일부를 침범했어요. 이런 디자인 혁신들이 적용돼서 투싼 NX4의 디자인 전반적으로 생경스럽죠? 전면부 디자인은 이 차의 디자인이 공개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다소간의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그릴이 사용됐고요. 패턴의 굵기는 큰 편이어서 이 차량을 더 묵직하게 보이게 하고, 특이한 건 현대자동차 엠블렘을 크롬 질감으로 따로 분리한 게 아니라 패턴의 일부로 완전 사출을 해버렸어요. 색깔도 라디에타 그릴과 동일합니다. 눈에 잘 안 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리고 라디에타 그릴 일부처럼 보이는 히든 DRL, 이 히든 DRL은 소나타 DM8에 처음 적용됐는데 그때는 히든 DRL이라고 아예 구획이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그랜저로 가면서 라디에타 그릴 일부가 히든 DRL로 사용됐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라디에타 그릴의 일부로 보이지만 DRL이 들어오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투싼 NX4에 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히든 DRL을 적용해서 총 5개의 DRL이 라디에타 그릴 패턴과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사선 아래쪽에 보시면 전조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기존 투싼의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요. 휠하우스 아치가 기존과 비슷하게 각이져 있습니다. 보통 휠하우스 하면 타이어와 동일하게 원형에 가깝게 만드는데 투싼은 애초부터 이 휠하우스 디자인을 좀 다르게 가져갔잖아요. 그 헤리티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뒤쪽의 형상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남아 있고, 자세히 보면 이 부분에 에어로다이나믹 형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투싼 NX4의 측면을 보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상이죠? 측면의 도어 형상을 많이 접었어요. 소위 삼각대로 불리는 아반떼에서 보셨던 삼각형 분할입니다. 아반떼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평을 받았었는데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아반떼를 처음 봤을 때의 그런 생경스러움은 덜하고 차량의 스탠스가 좀 더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싼 NX4의 실내를 살펴볼 텐데요. 이 차 실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만 들자고 하면, 우선 지붕이 사라진 개방형 계기판 클러스터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채용됐고요.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아반떼 디자인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 실제로 운전했을 때 전방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잘 가려줄지는 공도에서 타봐야 되겠지만, 일단 덮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운전자 시야가 훨씬 더 확보가 됩니다. 운전자가 계기판과 전방창을 바라볼 때 이 클러스터 위쪽에 커다란 둔덕과 지붕이 시야를 많이 방해를 하는데요. 그거를 없앴기 때문에 운전자 전방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지는 셈이죠. 이건 최근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쪽에 적용하고 있는
파노라믹 뷰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W 버튼식 변속기 UI가 탑재됐습니다. SBW 변속기 UI는 이런저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계속 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UI를 탑재하면 센터 터널이 평면화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과 지적으로 고급스러운 센터 터널과 센터 페시아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형상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 디스플레이는 로 동일하지만 그 아래쪽에 공조기 UI, AV 인터페이스가 모두 터치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얼핏 보기에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시 울퉁불퉁한 버튼류들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에요. 이런 센터 페시아 디자인 변경에 따라서 중앙의 에어벤트는 대시보드의 위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는 작아서 공조 효율이 괜찮을까 싶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이 정도면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가로선에는 에어벤트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위쪽, 즉 시계 영역을 보면 이거 직물 소재예요. 출입문 안쪽도 보면 직물 소재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부위는 가죽이고요. 그리고 피아노 블랙. 좌석은 가죽이 사용됐고 헤드레스트 아래쪽에 이 매트한 가니쉬가 추가됐네요. 센터 터널은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센터 페시아 아래쪽에 가장 먼저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가 보이네요. USB 2개, DC 12V 시거 잭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최고급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 위쪽에 공조기 UI와 그리고 주 메뉴가 보이는데요. 모두 터치식입니다. 눌렀을 때 삑삑삑 하는 소리로만 반응을 해요. 에어컨도 최근 현대자동차 편의상 발전에 따라서 기존의 한 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좀 더 감성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공기청정 모드 지원하고요. 디퓨저라고 해서 같은 바람의 세기더라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바람을 내보내는 기능이 적용됩니다. 이건 투싼 NX4의 오버헤드 콘솔인데요. 썬루프 그리고 조명 제어하는 버튼들이 있는데 특이한 버튼이 있네요. 블루 링크 오른쪽에 SOS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이퀄 버튼인데요. 2열 좌석은 60대 40으로 폴딩이 되고요. 현재 왼쪽 좌석을 접어놨는데요. 조금 있다가 적재함 쪽에서 물리적으로 이제 폴딩을 하는 레버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레버를 눌러서 2열을 폴딩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장착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2열 날개 형상이 특이하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좌석을 설정할 때는 수동으로 이걸 눌러서 살짝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손으로 쭉 밀어서 걸리는 소리가 들리죠? 이 상태가 좌석을 가장 꼿꼿하게 세운 상태예요. 이거 거의 90도고요. 투싼 NX4 같은 경우에 2열은 무단으로 리클라인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좌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등받이를 세운 각도 거의 90도예요. 그리고 왼쪽은 최대한 누인 형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형 세단의 2열보다도 조금 더 누일 수 있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중형 세단 2열의 각도인데요. 이 상태에서 머리 위 공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리 위 공간은 이 정도 나와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이번에는 투싼 4세대의 2열 무릎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 키 그리고 제 자세에 맞게 운전석을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제 키는 170cm이고요. 일반적인 운전자들보다 운전석을 다소 앞으로 당겨 앉는 스타일인데요. 그 상태에서 2열에 앉아보면 한 뼘이 넘게 나옵니다. 물론 1열 등받이는 이 안쪽이 많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져가면 한 뼘이 넘게 나오고요. 그냥 순수하게 가운데 등받이 표면까지만 해보면 한 뼘이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넓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휠 베이스가 80cm가 늘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2열 공간 확대에 쓰였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내부에
SUV들 간의 경쟁 구도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셀토스가 투싼과 스포티지를 위협했잖아요. 사실상 판매량의 많은 부분을 가져갔죠. 이제는 투싼이 산타페 쪽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열 공간 이 정도 한 뼘이 넘어요. 거기에 적재 공간도 그만큼 넓게 쓸 수 있게 됐고요. 게다가 이 차의 2열 시트는 폴 앤 다이브 시트라고 그래갖고요. 완벽하게 평면으로 접힙니다. 그렇다면 차박 같은 레저 활동에서 조금 더 2열과 적재 공간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셈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열 등받이 부분은 이렇게 패여 있고요. 포켓은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끝단에 에어벤트가 2개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금 앙증맞네요. 이 차급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아래쪽에 USB 충전 포트 2개 지원합니다. 물론 최고급 트림인 인스피레이션이긴 하지만 준준형급인 투싼의 워크인 디바이스가 탑재됐네요. 와, 이렇다 보니 위급인 산타페와의 경계 또한 애매해지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선택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용자가 이런 고급 옵션에 조금 더 구매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건 뭐 제조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한 가운데 좌석의 팔걸이와 컵홀더는 준준형급에서 제공되는 무난한 수준이에요. 투싼 4세대에도 실내 앰바이언트 조명 지원됩니다. 무드 등의 색깔과 밝기 등을 조절하는 메뉴입니다. 조금 전에 투싼 4세대에는 폴 앤 다이브 시트가 적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접어볼까요? 2열 시트를 접기 위해서는 적재함에 있는 레버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투싼 4세대의 적재함 도어 손잡이는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 차량은 최고급 트림인 인스피레이션이고요. 전동식 도어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재함 왼쪽 벽 끝쪽에 DC12V 시거잭이 위치해 있고요. 그 앞쪽에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오른쪽을 해볼까요? 오른쪽 벽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면 폴딩이 됩니다. 조금 전에 왼쪽 좌석이 시원하게 폴딩이 안 됐던 이유는 오른쪽 좌석과의 위치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2열을 접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태로는 완전 평탄화가 되지 않고요. 2열 좌석을 이렇게 한 번 더 밀어주면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사실 완벽하게 평평하진 않아요. 이쪽이 살짝 한 5도 정도 높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모양이면 소위 말하는 차박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투싼 4세대의 적재함에 앉아봤는데요. 내친 김에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출입구는 머리가 좀 닿아요. 하지만 적재함 중간쯤까지 오면 성인 남자가 바르게 앉아있을 정도의 머리 공간이 확보됩니다. 살짝 닿을락말락 할 정도예요. 참고로 제 키는 177cm이고요. 이 상태에서 누웠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열은 제 키에 맞게 설정을 해놨고요. 특별히 앞으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2열을 잡고 누워보면 일단 머리는 1열 판에 붙지 않고요. 발은 살짝 나가네요. 이럴 경우에 적재함 도어를 닫고 차박을 하려고 한다면 1열 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경우 발이 완전히 차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간이 확보됐는데요. 이 정도면 적재함 문을 닫고 차 안에 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차량의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 무릎 공간은 물론이고 적재한 부분도 다소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의 탑승, 거주 공간, 그리고 적재 효율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차박 같은 레저 활동에서도 성인 2명 정도가 불편하지 않게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와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좌석 설정만 적절하게 한다면 겨울철에 차 문을 닫고 차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거주 공간이 확보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싼 4세대 NX4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